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오후 3시를 넘어섰습니다. 요사이 시중에 흉흉한 소문이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많이 떠돌아다니는데 정부가 해명을 안 하니까 이게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북한산 석탄을 비밀리에 수입해 가지고 대금을 쌀로 지급하는 바람에 쌀이 모자라 가지고 쌀값이 오른다. 쌀값이 오른 건 사실인데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 석탄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온 건 사실이에요. 이건 지금 정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빨리 그 결과를 밝히지 않으니까 쌀 이야기가 나온 듯 합니다. 쌀을 북한으로 보내려면은 그것은 미국의 인공위성의 탐지를 각오를 해야 되고 또 선박 운항은 요사이 정보가 공개돼 가지고 어느 배가 지금 어디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은 환히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제가 정부를 대신해 가지고 설명을 드릴 자격은 없지만은 그것은 사실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요사이 그것과 연관되어 가지고 이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회사 이름이 나오는데 무슨 뭐 한전 관련 회사라든지 또는 뭐 제철소라든지 등등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 은행이 끼어가지고 은행과 이 수입한 회사가 세컨더리 보이콧, 미국으로부터 세컨더리 보이콧을 당해가지고 제재를 당할 것이다. 특히 은행의 경우에는 제재를 당하면은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이용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달러 환전이나 달러 송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은행으로서 기능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꽤 근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근거가 있어요.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제재 대상인 북한을 돕는 다른 회사에 대한 간접 제재죠. 북한에 대한 제재에 협조하지 않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위반하는 다른 국가, 회사 등에 대한 미국의 제재인데 그 제재가 주로 금융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융을 통해서 미국이 세계를 지도한다, 지배하는 건 아니겠지만 지도하는 세 가지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이 내세우는 자유, 인권, 법치라는 고귀한 보편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이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 예산은 연간 약 7천억 달러입니다. 두 번째가 중국인데 중국이 한 4,500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군사력이 다른 모든 세계 군사력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군사력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금융입니다. 금융 시스템입니다. 금융 시스템. 달러를 통한 세계 시장의 지배력이죠. 지배력. 이 세 가지 중에서 미국은 가끔 아주 드물게 이 금융 제재를 통해서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문재인 정권이 노골적으로 대북 제재를 위반한다든지 또는 위반하도록 한국의 회사를 비호한다든지 부추긴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미국은 이 경우는 반드시 금융 제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금융 제재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2005년에 여기 마카오에 있는 방코 델타 아시아은행이라고 큰 은행은 아닙니다. 작은 은행인데 미국 재무부가 주로 중심이 돼 가지고 이 방코 델타 아시아은행에 대한 제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방코 델타 아시아은행 계좌를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북한 계좌, 차명 계좌 등등 합쳐가지고 북한 계좌가 있는데 약 2,500만 달러가 거기 들어가 있다. 이 계좌를 이용을 해가지고 북한이 자금 세탁을 하고 불법 거래에 이용을 한다 해가지고 제재를 해버렸습니다. 제재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은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은 앞으로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과 거래하는 은행에 대해서도 미국이 제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전 세계가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과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북한과 거래를 하지 않게 됐습니다. 북한과 이 금융 거래를 잘못했다가는 미국으로부터 찍혀가지고 달러 거래, 그러니까 뭐 외환 시장 거의 대부분인 달러 거래가 차단되겠구나 하니까 중국의 은행들이 아주 긴장을 하면서 북한 계좌를 폐쇄하고 거래를 끊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김정일에 대단히 자극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김정일은 비자금을 제대로 돌릴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발로 그 1년 뒤에 핵실험을 합니다. 이때부터 또 북한과 미국 사이에 방코델타 은행 그 계좌 동결한 걸 해제해 달라고 해가지고 한 끈질긴 이 협상이 이루어지는데 결국 북한이 성공합니다. 북한이 압력을 넣어가지고 동결되었던 자금을 돌려받는 걸로 해가지고 금융 제재로부터 상당 부분 탈출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진 경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만약 이 제재를 한다면은 북한을 상대로 제재하는 것보다는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에 협조하지 않는 주로 중국 그리고 한국이 거의 끼면 큰일인데 한국에 대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또는 문재인 정권의 북한에 대한 대북 정책이 미국의 국가 이익과 정면으로 위반된다. 또는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을 중국, 북한, 러시아, 특히 중국, 북한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또 미국은 반드시 이 금융 제재라는 카드를 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의 과거 행태를 보면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과 가장 친한 나라는 영국입니다. 영국에 대해서도 미국이 금융 제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1956년에 이집트의 나셀이 수에즈 운하, 영국이 관리하던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해 버렸습니다. 여기에 반발해가지고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이 수에즈 운하를 장악하기 위해서 쳐들어갑니다. 1956년 가을이었어요. 군사적으로는 간단하게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리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영국의 이든 수상에게 절대로 군사적 침공을 하는 것은 우리는 반대다. 미국이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이든이 미국과 상의하지 않고 프랑스와 이스라엘과 손잡고 쳐들어갔어요. 아이젠하워가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이든 당시 수상은 2차 세계대전 때는 처칠 밑에서 외상을 한 사람입니다. 아이젠하워 당시 연합군사령관과 매우 친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미국의 체면이 손상됐다, 미국의 권위가 손상됐다고 하니까 그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안면을 싹 바꾸고 영국에 대한 금융 제재를 합니다. 어떻게 제재를 하느냐? 영국이 당시에 보유한 달러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미국이 영국에 대한 제재를 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니까 외환 유출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또 동시에 당시에 영국은 석유를 중동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었어요. 또 미국은 영국의 채권, 이 파운드화로 표기된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채권을 많이 시장에 내놓겠다. 그 다음에 중동 나라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영국에 기름 못 팔게 하겠다. 그리고 지금 외환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그때 영국이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을 했습니다. 아이젠하워가 IMF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영국에 대한 구제금융을 승인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IMF는 지금도 옛날도 그렇지만 다 미국의 관리하에 있는 국제 질서 유지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영국이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영국이 손을 들어서 군대를 철수시켜 버렸습니다. 영국만 철수한 게 아니라 영국이 굴복하니까 프랑스도 굴복하고 이스라엘도 굴복하고 해가지고 전쟁에서 점령했던 지역에서 다 철수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또 러시아까지 끼어가지고 그때는 소련이죠.
크루시초프가 만약 철군 안 하면은 핵폭탄 쓰겠다는 공갈을 하게 됩니다. 냉전 역사에서 미국과 소련이 손잡고 영국과 프랑스를 압박한 최초의 경우입니다. 최후의 경우죠. 어느 정도 심하게 영국을 다뤘느냐 하면은 미국은 나토 국가, 영국, 프랑스 다 그때 나토 국가에 소속돼 있었습니다. 나토에 압박을 해가지고 나토 국가가 영국에 기름을 수출하는 것도 막았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던 수상이 항복하고 철군하고 그 뒤에 사임을 했습니다. 물러났습니다. 이것이 영국이 세계 강대국으로서의 위치를 상실한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이때부터 영국은 미국 앞에서 완전히 꼬리를 내렸습니다. 지금까지도 영국, 미국은 외교 안보 문제에 관한 한 덩어리입니다. 왜 한 덩어리로 가느냐? 안 갔다가는 어떻게 당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경우가 바로 이 수에즈 운하 사건입니다. 1956년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국과 미국은 뭐 같은 나라로 봐도 됩니다. 심지어 핵무기 개발할 때도 같이 했습니다. 같이. 그런 나라인데도 미국의 세계 질서 유지에 도전하니까 미국은 왜 그런 판단을 했냐면은 이 영국이 과거의 식민지 국가 시절로 돌아가 가지고 이집트를 이렇게 공격을 하면은 중동에서 아랍 이슬람 국가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반미로 간다. 반미로 가면 그러니까 미국은 식민지 지배국가 편에 설 수는 없다. 독립국가 편에 서야 된다. 식민지에서 독립하려는 나라를 미국은 지원해야 된다 하는 그런 또 세계 전체를 보는 시각이 또 따로 있었던 것이죠. 영국은 과거의 제국주의 시절만 생각을 해가지고 이집트를 이렇게 만만하게 다루려 하다가 이런 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무역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역전쟁도 이게 금융하고 이제 밀접하게 관계되는데 아주 금융제재 카드는 꺼내지 않았습니다만 그건 좀 어렵죠.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외화 보유고가 3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3조 달러. 그리고 중국은 미국도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무역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앞으로 어떤 쪽으로 또 비화될지 모릅니다. 따라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 대북 제재에 구멍을 내려고 하는 이 행동에 견제가 되지 않으면은 이게 문재인 정권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 제재로 이어지고 이럴 때 꼬투리가 잡힌 게 이번에 북한산 석탄을 수입을 했다. 거기에 관계된 회사와 그때 대금 지급에 관계한 은행이 제재를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SNS나 이쪽에서 걱정하는 것은 이것은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할 가능성은 저는 적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습적인 것도 아니고 한두 번 걸린 거니까 아마 경고하는 데서 끝나겠죠. 경고를 하겠죠. 미국이 경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더 심화돼 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경제 정책은 사람이 먼저다인데 대북 정책은 김정은이 먼저다 이거 하는 거 모르겠어요. 김정은이 먼저고 대한민국은 후순위로 밀렸다. 그럼 이 선김 정책이 되는데 선김 후대 김정은이 먼저다 정책 이게 고착되었을 때 미국이 문재인 정권은 확실히 중국 편에 줄을 서겠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미국이 제가 미국이라고 합니다. 트럼프라고 하지 않아요. 트럼프와 미국이 같은 게 아닙니다. 트럼프는 지금 러시아에 굽신거리지만은 미국은 그렇지 않죠. 미국의 관료들, 정보기관, 수사기관, 재무부 같은 기관이 한국을 표적으로 한 이 금융 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죠. 아니 할 가능성이 충분하죠.
한국이 세계 제5대 공업국인데 군사력도 세계 한 8등 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이런 나라가 중국 쪽에 서면은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입장은 매우 약화됩니다. 한국은 굉장히 이 전략적 가치가 큰 나라입니다. 그러나 한국보다 전략적 가치가 컸던 영국에 대해서도 미국이 가혹한 금융 제재를 해가지고 길들이기를 한 걸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아주 굴욕적 정책을 펴는 데 대해서 불만이 많은 관료 집단, 바로 CIA, FBI 또는 재무부 또 국무부의 실무자들,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문재인 정권을 아주 부정적으로 보면서 거기에 대한 제재의 칼날을 지금 갈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지금 전시하에 적의 핵 개발을 도와주는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것은 이 자체로서 이적행위입니다. 여기에 정권이나 공무원들이 가담을 해가지고 그 거래를 도왔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형사사건 중에서 제일 고도 형사사건, 국가 반역에 준하는 형사사건이 됩니다. 미국 같으면은 이 주모자는 아마 사형에 처해질지 모릅니다. 그런 전례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핵 개발하고 있는 소련에 정보를 제공한 과학자 부부 두 사람을 사형시켜버린 나라가 미국입니다. 핵 개발을 하고 있는 북한 노동당 정권에 자금을 제공해 준 게 바로 북한산 석탄 수입인데, 그것을 우리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국민이라도 또는 국회라도 여기서 이 사건의 전모를 딱 깨끗이 밝혀가지고 이것이 되풀이 되어가지고 말하자면은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려가지고 어떤 은행이 미국과 거래를 못하게 된다 하는 적시 그 은행에서 인출 사태가 일어날 것이고, 그걸 연쇄적으로 이어져 가지고 한국에 금융위기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은 미국이 제재한다고 했으니까 인출 사태가 나서 은행이 그냥 뭐 기능 정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권이 자중자애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